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계기로 시민정원사 육성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가정집 정원은 물론 정원사로서 새로운 일거리도 만들어 정원 산업의 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시 상사면의 한 식당. 넓은 마당에 펼쳐진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식당 주인이 아니라 시민 정원사입니다. 올해 54살의 황선홍 씨는 조경업을 하면서 올해 시민 정원사가 됐습니다.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정원 관련 이론과 실무 교육을 수료하고 전문적인 정원사의 길로 접어든 겁니다. 저는 평상시에 조경업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론 공부를 같이 겸하니까 한 개인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꾸미러 가서 견적을 뺄 때 굉장히 이건 좀 이점이 많습니다. 황 씨처럼 시민정원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상반기에만 80명, 하반기에도 80명을 추가로 양성합니다. 순천시는 지속적으로 시민정원사를 배출해 공공정원의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공공정원에 투입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민정원사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정원과 연계, 수목관리와 디자인, 연출 등 분야별로 특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정원 디자이너가 최고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에 나섭니다. 올해 새롭게 시도된 시민 정원사. 단순하게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서 벗어나 시민 주도형 정원 문화 확산의 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경남 통영과 남해 해역에 올해 첫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여수와 고흥 해역에서도 적조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여수와 고흥 해역의 유해성 적조생물 밀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지만 수온 상승과 일조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적조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여수와 고흥 사이 해역에서는 유해성 적조생물이 밀리미터당 10개체 이상 발견돼 적조생물 출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거문도와 완도를 운항하는 차도선이 새로 취항할 전망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한 선사가 거문도 완도 항로에 대한 조건부 면허를 신청해 현재 사업자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선사는 설령 10년에서 15년 사이에 250톤급 차도선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운항 시간은 편도 2시간 30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 녹동 거문도 항로에 270톤급 차도선을 운항하고 있는 선사도 500톤 규모의 새로운 선박을 들여와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신규 선박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부실 경영 지적을 받아온 여수시 도시공사가 출범 7년 만에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산하 공기업인 여수시 도시공사에 대해 현재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나는 내년쯤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도시공사는 지난 2008년 박람회 관련 토지 개발과 위락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여수시가 자본금을 출자해 설립했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10여 개 사업 가운데 한 건도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한 채 관련 소송 3건이 진행 중입니다. 여수 향일암 인근 군부대의 생활관 신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돌산읍 인포마을 주민들은 군부대 생활관 신축으로 향일암 주변의 풍광을 해칠 수 있고 풍수 지리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며 공사 시작 예정일인 오는 10일 물리적으로라도 공사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군부대 측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공사라며 기존의 생활관이 낡아 장병들의 불편들이 이어지고 있어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시설 정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고흥 동초등학교 스쿨존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학생 4명이 부상을 입었고 교통표지판 교체 등 모두 23건의 개선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순천 신흥초등학교 스쿨존에서도 지난 2013년 2명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해 오는 12월까지 정비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태양이나 바람 등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데요. 이제는 커피 찌꺼기로 전기를 만드는 기술까지 개발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는 커피숍의 골칫거리입니다. 찌꺼기는 목재 성질이어서 음식물 쓰레기로도 처리할 수 없는데 누가 가져가지 않으면 돈 들여서 버려야 합니다. 저희는 이게 소비가 안 되면 종량제 봉투에서 쓰레기로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가 주시면 서로 좋은 거죠. 그런데 커피를 마시다가 찌꺼기로 전기를 만들어 보면 어떠냐고 상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 같은 경우도 탄소이고 그래서 사실 뭐 가능은 하겠다, 재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겠다 그 생각은 했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연구 끝에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커피 찌꺼기의 탄소 성분과 산소가 만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전자를 발생시키는 탄소 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만약에 공기 중에서 탄소가 산소를 만난다면 그냥 산화가 일어나서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근데 만약 여기 전해질처럼 전해질 막 같은 게 존재하게 된다면 연료전지 막을 통해서 전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연구 결과는 에너지 연료 분야의 국제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광주과기원 연구팀은 국내 커피 소비량이 1년에 12만 톤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커피 찌꺼기로 연간 3만 5천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마한 세력의 중심지였던 영암 시종에서 고분 한 기가 발굴됐습니다. 도굴로 훼손된 상태지만 고대 고분의 변천사를 밝혀줄 단초를 제공해 고고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경지 한가운데 방형 고분이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말무덤으로 전해졌던 게 발굴조사 결과 5세기에 만들어진 고대 고분으로 밝혀졌습니다. 도굴로 심하게 훼손됐으나 옹간과 유리구슬, 철건편, 허영토기편 등이 출토됐습니다. 그래서 농경활동에 종사하면서도 가야나 백제나 또는 외국과 그런 다양한 교류관계를 맺었던 그런 해상 세력의 수장층의 무덤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고분과 비교해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고대 고분의 변천사를 밝혀줄 핵심 거리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점토블럭을 사용하고 밖에서부터 쌓아 올리는 등 당시에는 선진 축조 기술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이 한중일 삼국이 토목공학적인 기법 개발에 있어서 상호 연관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네요.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토착 지배 세력의 정체와 당시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고고학적 사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문화재연구소는 영암군과 협의해서 이 고분을 복원해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 해풍 무화과가 예년보다 20일 이상 빠르게 출하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화양면과 주삼동 일대 60여 농가 9.6헥타르에서 재배하는 해풍 무화과가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다른 과일에 비해 무기 성분과 단백질이 풍부해 소화 촉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여수 무화과의 경우 풍부한 일조량과 따뜻한 해풍의 영향으로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박람회 개최 3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여수시는 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사후 활용 의지를 모으기 위해 오는 12일 박람회장에서 3주년 기념식과 초대 가수 공연,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사 당일 시민들에게 비고쇼를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한편 아쿠아리움 입장료도 30% 할인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행사 다음 날인 13일에도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막 행사와 연계해 박람회장 일대에서 비보이 공연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전국 태권도 대회가 오는 27일부터 8일 동안 광양에서 개최됩니다. 한국대학 태권도 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대학 선수와 임원 등 2천여 명이 참가해 남녀 개인과 단체전 겨루기, 품새 부문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광양시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이 최상의 조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순천형 힐링 캠프를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12일부터 이틀간 순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순천만 에코촌과 순천만 정원 일원에서 고도원과 함께하는 순천형 힐링 캠프를 운영합니다. 이번 캠프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로 유명한 고도원 작가가 직접 운영하는 깊은 산속 옹달샘의 힐링 프로그램을 순천만 정원과 연계해 운영됩니다. 순천시가 행정 분야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순천시는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앞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 원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순천시는 도시재생과 에너지, 지역경제, 정원도시 등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 체감형, 생활 밀착형 시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36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전담팀을 운영해 도민 건강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폭염 위험 징후가 발생할 경우 마을 방송을 통해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무더위 쉼터 5,193곳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더우셨죠?